안녕하세요. 형상화 수학의 저자 손중무입니다. 이번에는 엄마도 설명할 수 있는 수학 이론 시리즈 6번째로 이등변 삼각형은 왜 밑각이 같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번의 강의를 통해 자연수부터 무리수까지 각각의 수가 가지는 의미 및 그들이 이루는 전체적인 수위체계 그리고 수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냥 형태로 요소 공부하는 것과 이렇듯 의미를 알고 자신의 지식도를 확장해 나가는 차이가 무엇인지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도형단원의 가장 기본 이론인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대해 알아볼 것인데, 이해 전개 과정을 통해 이론 공부에 있어 퍼스트 사고의 적용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등변 삼각형은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 이전의 삼각형 관련한 이론은 1학년 과정에서 다루는 삼각형의 작도 및 합동 이론이 전부입니다. 하나의 삼각형을 그릴 수 있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죠? 여러분 아시죠? 세 변의 길이를 알던가, 아님 두 변의 길이와 사이의 끼각을 알던가, 또는 한 변의 길이와 양끝각을 알던가 해야겠죠? 이를 삼각형의 결정 요소라 부르고, 영어인 변을 뜻하는 세그멘트의 첫자 S와 각을 뜻하는 앵글의 첫자 A를 이용하여 간단히 줄여서 세 변은 SSS로, 두 변과 끼인 각은 글자의 순서의 의미를 담아 SAS로, 그리고 한 변과 양끝각은 AS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보가 주어지면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하나의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를 삼각형의 합동 조건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4스텝 사고를 단계별로 적용하며 이등변 삼각형은 양 밑각의 크기가 같다란 기본 정리 이해를 이끌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지도가 만들어지는지 확인해 볼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양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용어의 의미 그대로 두 개의 같은 변을 가졌다 하여 이등변 삼각형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우르는 이 기본 정리의 결과인 이등변 삼각형의 양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같은지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많은 학생들은 이래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알면야 좋겠지만 굳이 골치 아프게 그렇게까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정말 알면 좋은 게 무엇일까? 아니, 아는 게 필요할까? 아마 오늘의 강의에서 여러분은 그것에 대한 대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학교나 학원에서 여러가지 이유에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왜에 대한 생각과 그것을 풀어가는 생각의 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훈련시키기보다는 좀 더 쉽게 단지 눈에 보이는 결과적인 내용의 전달에 급급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즉,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기보다는 물고기 자체만을 전달하는 셈입니다. 형상화 수학의 용어를 사용하면 지도를 만드는 법보다는 지도 자체나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경로만을 전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유에는 어떻게든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부모님의 바람과 더불어 그에 편성한 학원들의 지도 방식이 있다 할 것입니다. 공부의 목적은 사회에 나아가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필요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이고, 성적은 그러한 능력의 축적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이정표일 뿐입니다. 그런데 모두들 능력은 있고 성적 올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대적 흐름과 그 안에서 처신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는 하지만 근본 목적을 잊어서는 효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운동하러 등산에 가서 자동차를 타고 정상에 오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지금부터 설명할 퍼스트 사고에 기반한 표준학습 방법이 바로 물고기를 잡는 법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퍼스트 사고 과정에 대해
간략히 복습해 봅시다. 아시다시피 퍼스텝 사고 과정은 무언가를 해결하고자 할 때 논리적인 사고의 흐름을 담고 있으며 그러한 사고 과정을 훈련하기 위한 하나의 표준 프레임입니다. 바로 퍼스텝 사고란 학생들이 이론 및 문제풀이 공부를 할 때 단순히 형태와 결과를 외우지 않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이해하며 실마리를 풀어가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크게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와 같이 이해가 쉽도록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 비유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아시다시피 여기서 길 또는 경로는 하나의 이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내용 형성화 단계에서는 목표 지점을 가기 위한 경로가 포함된 지도를 펼쳐놓고 이용 가능한 모든 경로에 주어진 상한 조건들을 표시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 구체화 단계에서는 목표에 접근하기 위한 실적인 지점이나 목표가 움직이는 경우 그 궤적을 지도상에 표시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론 적용 단계에서는 펼쳐진 지도상에 표시된 조건들을 참고로 하여 제 시간에 실적인 목표 지점으로 가기 위한 교통수단과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계획 및 실행 단계에서는 계획대로 실행에 옮기며 변하는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한다면 제 시간에 길을 찾아갈 수 있겠죠? 이번은 학생들이 실제에 따라서 공부할 퍼스텝 사고 프레임을 이용한 표준이론 학습 과정입니다. 여기서 설명은 하지 않겠으니 형성화 수학 채널에 올라와 있는 해당 강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점검하면 이러한 이론 학습의 결과물은 뭐라고 그랬죠? 단순한 결과 공식의 암기가 아니라 관련 이론들을 서로 연결하여 자신의 이론 지도의 생성 및 확장을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잡는 법으로서 그런 과정을 통해 지도를 만드는 방법, 즉 종합적인 이해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정리. 이등변 삼각형의 양밑과의 크기는 같다. 어떻습니까? 왜 그런지 설명하실 수 있겠나요? 잠시 생각해 보시죠. 처음 문제를 접하면 빨리 그리고 쉽게 해결하려는 조급함이 앞서 주변 상황을 꼼꼼히 보지 않고 먼저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행동 중에 하나가 깊이 있는 사고를 필요로 하는 문제에서 자세한 상황에 대한 분석 없이 몇 가지 드러난 사실만을 가지고 알고 있는 유사한 패턴을 찾아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사항 중 유사한 패턴이 없거나 찾아내어 적용한 패턴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을 경우 무척 당황하며 미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패턴 적용 방식은 상황이 잘 맞아떨어질 경우에는 실행시간 전략에 많은 도움을 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알고 있는 패턴이 오히려 선입견으로 작용해 악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황 분석 및 논리적 사고를 전개하고 나서 상황이 맞는 경우에 대해 알고 있는 해당 패턴을 적용하는 것이 현명한 일인 것입니다. 자, 이제 퍼스텝 사고 과정에 따라 이론의 내용을 전개해보죠. 첫 번째는 내용 형성화 단계입니다. 우선 주어진 내용이 무엇인지 현재 상황을 구체해봅시다. 이렇게 단순하게 기술된 내용은 대개 이미 알고 있는 기반 이론들을 전제로 깔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어진 이론의 내용을 가정과 결론으로 나눴을 때 명시적으로 주어진 가정이라곤 주변의 길이가 같다는 것뿐입니다. 그럼 배경으로 깔고 있는 것은 이미 배운 이론들, 예를 들어 1학년 때 배운 삼각형의 합동조건 이론은 이미 갖추고 있는 자신의 표준 이론 영역에 깔려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이론 공부란 그 기존 표준 영역을 기반으로 새로운 이론을 공부함으로써 자신의 이론 지도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구체화된 내용은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것과 삼각형의 기본 성질 중 이미 공부한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목표 구체화 단계로서 주어진 목표를 구체화하여 필요한 것을 찾고 1단계에서 형성화된 내용 위에 구체화된 목표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이론의 경우는 매우 간단하여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지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가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론 적용 단계입니다. 구체화된 내용과 목표가 표시된 지도 위에서 현재 위치에서 목표 지점까지 가는 가장 효과적인 루트를 결정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주어진 상황에 대해 판단을 해보면 길이나 각도에 대한 수치 정보가 주어진 것이 아니어서 계산과 같은 일반적인 방정식 접근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해결 방향 모색으로서 도형 관련하여 배운 이론 중 관련 있는 것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합동이나 닮음 이론을 통해 대응하는 가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용 형성화 단계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여 작업대 위에 이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면 수월하게 이 생각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설정된 방향에 따라 상황을 다시 판단해 봅시다. 그런데 닮음이나 합동 조건을 이용하려면 도형이 두 개 있어야 하는데 현재 도형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주어진 내용을 확정하여 두 개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이끌어냅니다. 따라서 도형을 두 개로 만들어야 하는데 확장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봅시다. 1차적으로 효율성을 위해서는 현재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즉, 두 변과 두 각을 각각 포함하는 삼각형 두 개를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전개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아래의 실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한번 각형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꼭지점 A에서 밑변을 이등분하는 지점에 선분을 긋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분 AD가 공통이므로 중선에 의해 나누어진 두 개의 삼각형 ABD와 ACD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SSS 합동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응하는 각으로서 각 B와 각 C는 같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꼭지점 A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선분 AD가 공통이므로 각의 이등분선에 의해 나뉘어진 두 개의 삼각형 ABD와 ACD는 두 변의 길이와 낀 각이 같은 SAS 합동이 됩니다. 그러면 대응하는 각으로서 각 B와 각 C는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는 꼭지점 A에서 밑변에 수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분 AD가 공통이므로 수선에 의해 나뉘어진 두 개의 삼각형 ABD와 ACD는 RHS 합동이 되는 것입니다. 위의 방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OP점으로 가는 길은 많을 수 있으니까요. 어떤가요? 하나씩 풀어가니까 그리 어렵지 않지요? 그럼 다음으로 이러한 퍼스트 스텝 사고 과정에 따라 학습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등변 삼각형의 기본 정리가 관련 이론 등과 연결된 모습을 간략하게 평면적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를 갖추게 되면 삼각형의 합동 정리에 이등변 삼각형의 내용을 써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등변 삼각형 정리에 삼각형의 합동 정리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방식의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 약간 시간도 더디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론에 대한 퍼스트 사고 기반의 공부 방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길들, 즉 이론들이 서로 연결된 지도를 갖춘 것이니 해당 이론을 가장 정확히 이해한 것이고 가장 오래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외운 것은 쉽게 잊혀지지만 이렇게 지도를 만들며 이해한 것은 연결된 끈이 많으므로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잊은 것에 대해서 해야 할 반복 학습 시간을 생각하면 공부의 효율은 엄청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론의 증명 과정에서 신규 이론과 배경 이론들과의 연결 및 반복 적용 훈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존 이론 지도의 복습이 이루어지고 지도의 확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론 공부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적인 사고 과정에 대한 훈련을 하게 되고 점차적으로 자신의 종합적인 이해 능력을 키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하셨나요? 퍼스트 사고 과정에 기반한 이론 학습 과정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공부법을 익히고 체득하여 노력한 만큼 실력을 쌓기를 바랍니다. 형상화 수학의 저자 손정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